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드렸던 요 함수 리턴 개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면서 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함수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특정 코드를 묶어가지고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가 필요한데, 물론 이제 묶기 위해서만 이제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뭐 묶어가지고 다른 데도 활용하고, 이거를 뭐 어떤 결과로도 사용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지만 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함수에는 함수 선언식이라는 게 있고 함수 표현식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수 선언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펑션이라고 쓰고 a 소괄호 중괄호 이런 식으로 플러스라 쓸게요.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한 거죠. 선언한 건데, 함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함수 표현식 같은, 그러니까 함수 선언식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하고 나서 해당 함수를 이런 식으로 호출해야지만 원래 함수 호출이 가능해요. 그죠? 근데 얘를 여러분들이 먼저 함수 실행을 위에다가 둬도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둬도 해당 함수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유연하게 지금 너가 이 함수는 이미 정의되어 있진 않지만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너 정의했을 그 함수를 내가 읽어올게 라고 판단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다른 어떤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에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도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 선언식이 바로 그런 거죠. 자, 함수 표현식이라는 건 뭐예요? 함수 표현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const 플러스라고 쓰고 여기다가 펑션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익명 함수다. 익명. 그러니까 함수명 이름이 없는 거죠. 이런 게 없는 거지만 대신에 이 플러스라는 이 변수를 함수명으로서 대신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자, 근데 이 함수 표현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의하지 않고 해당 함수를 위에서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 에러 납니다. 그래서 함수 표현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함수를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함수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4층 연산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달래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구현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10과 20이라는 값을 이렇게 넘기면 얘가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이 10과 20이라는 값을 더해가지고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인자값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자값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면 함수 옆에 이런 식으로 소괄호가 되어 있는데 이 소괄호 안쪽에다가는 변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를 선언할 때 let 한 다음에 뭐 a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변수명만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매개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매개 변수라 했죠. 왜? 매개 변수라는 거는 함수를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넘겨준 그 인자값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값을 함수 내부에서 정해놓지 않습니다. 정해놓지 않고 그러면 얘는 언제 결정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값을 넘길 때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인자값이 2개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2개인 겁니다. 인자값이 3개면 매개 변수 3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돼요. 이건 룰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함수를 뭐 예를 들어서 실행했을 때 인자값을 안 넘겨준다라고 한다 해도 이게 오류가 나진 않거든요. 너가 이거 잘못했어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대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 F12 눌렀을 때도 보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0과 20을 넘겼을 때 10과 20이 여기 이제 할당되고, 그러면 콘솔 로그에서 A 플러스 B라고 써볼 텐데, 자, 근데 여기다가 10과 20을 넘겼으니까 당연히 30이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주지만 얘는 뭐예요? 얘는 단순히 그냥 콘솔 창에 내가 어떤 내용물을 출력해달라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안녕이라 쓰게 되면 안녕이 출력이 될 텐데 이 안녕이 10과 20 넘긴 그 값에 대한 실행 결과 값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뭐다? 그냥 단순히 콘솔 창에 어떤 내용물을 출력해달라는 요청이지 이거는 함수에 대한 실행 결과 값이 아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실행 결과 값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예요? 리턴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다가 리턴 5라고 하는 순간 이 플러스라는 함수는 뭘로 변신하는 운명이다? 바로 5라는 값으로 변신하는 운명이다. 자, 그러면 정말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let rs 결과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콘솔 로그에서 자, 백틱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달러 중괄호 해서 여기다가 취한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rs 출력하니까 뭐 나왔어요? 5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즉 얘는 실행 결과값 어떤 함수가 실행이 되면 그 함수는 행위의 결과는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리턴 5 했기 때문에 이 리턴이라는 게 결과값이 된다. 그래서 rs라는 변수에는 5라는 값이 할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20 쓰게 되면 20 뭐예요? 그럼 20이 결과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게끔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A하고 B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비슷하죠. 그럼 여기다가 아무 값이나 일단 여러분 적으세요. 아무 값이나 두 개 넘기시고. 근데 얘는 이제 함수 표현식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어디로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A, B 뭐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하게 A-B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요렇게 써도 되는데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실행 결과값을 받아서 사용해도 되는데 아니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곧바로 마이너스라고 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30, 20이 여기 들어가서 지금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rs라 쓰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rs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도 만들어야겠죠. 자, 곱하기 같은 경우는 에러 펑션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나? 에러 펑션이니까 여기다가 multiply라고 쓸게요. multi. 자, 이게 이제 곱하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multiply.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에러 펑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에러 펑션은 이 펑션이 생략이 되고 여기다가 화살표가 이제 붙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게 바로 에러 펑션입니다. 에러 펑션. 자, 여기는 곱하기라고 여기 적어주시고 저는 여기다가 5하고 3을 넘겼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의 실행 결과값은 뭐가 된다? let rs2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네, rs라 쓸까요? 변수 재활용 법칙을 사용합시다. 자, rs라 쓰고 결과값도 출력을 해볼 테니까 자, 여기다가는 multiply rs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15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다가 divide라고 적어줄게요. divide, 그 다음에 나누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에러 펑션 같은 경우는 여기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이면 중괄호 생략이 가능하고 만약에 여기가 리턴이다 그러면 리턴도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한 줄짜리 코드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코드가 뭐예요? 짧아지고 유연하게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10하고 3을 넘길게요. 그러면 10 나누기 3에 대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칙연산과 그 다음에 사칙연산에 관련된 함수와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리턴까지 작성을 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부터 1000 사이의 약수의 합을 반환한 함수를 만들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펑션 한 다음에 함수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자값을 받으니까 저는 num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약수라는 건데 약수라는 건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약수라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의 약수 구하라 하면 10의 약수는 뭐예요? 1, 2, 5, 12 여러분들이 10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걸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복문 돌리면 되는 건데 자, 저는 반복문 돌릴 때 일단은 let i는 1, 그 다음에 i는 num까지 해가지고 넘버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콘솔 로그 그 다음에 i 값 이렇게 하면 1부터 1000까지 출력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함수를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1부터 10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준 건데,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1000의 약수를 지금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 약수의 합이죠. 합. 그러면 일단 약수는 출력을 했고, 지금 여러분들 값이 할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리턴하지 않았기 때문에 undefined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합을 구해야겠죠. 근데 일단은 약수를 먼저 구하는 게 먼저니까, 약수라는 건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 했죠. 그래서 1000을 1로도 나눠보고 2로도 나눠보고 3으로도 나눠보고 4로도 나눠봤는데 그 수가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수는 뭐예요? 해당 수의 약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만약에 num을 i 값으로 나눠봤더니 나머지가 0이더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약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콘솔 로그에서 i 값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이죠? 1, 2, 4, 5, 8, 10 이렇게. 자, 그러면 합을 결국에는 반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합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하나씩 쌓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합 구하는 공식 배웠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sum 플러스 i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썸에 알아서 이제 축척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걸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썸이라는 변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썸은 썸 플러스 뭐 1. 자, 이렇게 코드가 있다 했을 때 2, 3, 4, 5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0이니까 0 플러스 1이니까 뭐 1. 그 다음에 1 플러스 2니까 3. 그 다음에 3 플러스 3이니까 6. 그 다음에 6 플러스 4니까 뭐예요? 10. 그 다음에 10 플러스 5니까 15. 뭐 이런 식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요 10과 5가 더해져서 뭐가 된다? 썸이라는 변수에는 15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1부터 5까지 합을 구한 결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1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다? i 값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원하는 값을 i로 뽑아낸 다음에 그 값을 차례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코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쓴다? sum 플러스는 i로 줄였을 수 있고, 결국에는 줘야 되는 게 sum이니까 이 sum이라는 결과를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된다. 그래서 2340이라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뭐 반복문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조건문도 사용하고 뭐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 됐습니다.